지금 이 순간 피라미드 안에 아무도 열지 못한 문이 있습니다. 4,50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피라미드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5,000년 전 나일강 유역에서는 서로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8,000년 전으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사막인 이곳 사하라. 그때는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풀이 자라고 강이 흘렀습니다. 코끼리와 기린이 돌아다녔고 사람들은 이 넓은 초원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후가 변했습니다. 비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초원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막으로 변해갔습니다. 물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살 곳을 잃었습니다.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직 물이 흐르는 곳 단 하나의 강, 나일강. 아프리카 대륙을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강. 길이는 무려 6,600km. 서울에서 부산을 15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사막 한가운데를 가르는 하나의 초록색 줄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이 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하라 서쪽에서, 남쪽 아프리카에서, 동쪽 사막에서 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 나일강은 넘쳤습니다. 물이 빠지면 검고 기름진 흙이 남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흙을 케메트라고 불렀습니다. 검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재밌는 건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케메트라고 부릅니다. 그 흙에 씨앗을 뿌리면 뭐든 자랐습니다. 보리가 자랐습니다. 밀이 자랐습니다. 식량이 넘쳤습니다. 식량이 넘치자 사람이 늘었습니다. 강을 따라 마을이 생겼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넓지 않았습니다. 강 양쪽 몇 킬로미터만 벗어나면 바로 사막이었습니다. 이 좁은 땅에 수만 명이 몰려 살았습니다. 땅을 두고, 물을 두고, 곡식을 두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마을들은 큰 도시로 자랐습니다. 그중 3곳이 가장 강했습니다. 첫 번째, 나카다. 사람들은 이곳을 황금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근처에 금광이 있었거든요. 당시 나일강 유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섬긴 신의 이름은 세트. 폭풍의 신이자 혼돈의 신이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무서운 힘, 바로 그런 신이었습니다. 생긴 것도 무서웠습니다. 긴 주둥이, 뾰족한 귀, 개 같기도 하고 당나귀 같기도 하고. 대체 무슨 동물을 본떠 만들었는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히에라콘폴리스. 이름의 뜻은 매의 도시. 이 도시가 섬긴 신은 호루스, 매의 머리를 가진 하늘의 신입니다. 호루스는 정의의 신이었고 왕의 신이었습니다. 나쁜 것을 벌하고 세상을 바로잡는 신. 그리고 이 도시에는 진짜 무기가 있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가장 강한 군대. 세 번째, 아비도스. 죽은 자의 도시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곳이 저승으로 가는 입구라고 믿었습니다. 즉, 이승과 저승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섬긴 신은 오시리스, 죽음과 부활의 신입니다.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아비도스에 묻었습니다. 왕도 오시리스처럼 다시 살아나길 바라면서. 세 도시는 서로를 원했습니다. 나카다는 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땅이 부족했습니다. 히에라콘폴리스는 군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나카다의 금을 원했습니다. 아비도스는 종교의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가 약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것, 각자가 원하는 것 모두 달랐습니다. 결국 이 셋은 서로를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결과 매의 도시 히에라콘폴리스가 이겼습니다. 강한 군대로 나카다를 무너뜨렸습니다. 호루스가 세트를 꺾은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나중에 신화가 됐습니다.
호루스와 세트의 싸움.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신화 중 하나입니다. 매의 신이 혼돈의 신을 물리치는 이야기. 그런데 사실은 진짜 있었던 전쟁이 신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히에라콘폴리스는 아비도스까지 흡수했습니다. 나일강 남쪽 전체, 상이집트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정체불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정갈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글자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이름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정갈 그림. 누구였는지, 몇 명이었는지, 심지어 정갈왕이 한 명이었는지 여러 명이었는지조차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 수수께끼의 왕들이 이집트 통일의 발판을 닦았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역사에 진짜 이름을 남긴 남자가 나타납니다. 기원전 3100년. 나일강은 여전히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남쪽은 상이집트, 사막과 바위의 땅. 북쪽은 하이집트, 나일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곳. 강물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며 펼쳐지는 비옥한 땅입니다. 이런 지형을 삼각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나르메르, 뜻은 사나운 메기. 웃긴 이름 같지만 당시 메기는 공격적이고 사나운 물고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름부터 그는 거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집트 전체를 손에 넣겠다고 결심한 왕이었습니다. 나르메르는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갔습니다. 하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나일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삼각주의 평원에서. 기록에 따르면 이 전투의 이름은 백색 승리. 나르메르가 쓴 흰 왕관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르메르가 이겼습니다. 이 전쟁의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나르메르 팔레트라고 불리는 돌판입니다. 약 5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쟁 기록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집트 박물관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이 땅은 한 사람의 것이다. 그런데 나르메르는 칼만으로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이집트의 공주 네이트호텝과 결혼했습니다. 하이집트의 수호 여신 네이트의 이름을 딴 공주입니다. 정복당한 나라의 공주와 결혼한 겁니다. 정복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된 겁니다. 정복당한 사람들에게도 자존심을 남겨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수도를 새로 만든 겁니다. 상이집트도 아니고 하이집트도 아닌 정확히 그 경계에 멤피스, 어느 쪽 편도 아닌 새로운 중심. 이것이 이집트 최초의 수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개의 왕관이 하나가 됐습니다. 남쪽의 흰 왕관, 북쪽의 붉은 왕관. 이 이중 왕관의 이름은 푸셴트. 이후 3000년 동안 이집트의 모든 왕이 이 왕관을 썼습니다. 왕관이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나는 두 땅의 주인이다.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이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았던 한 남자의 이빨에서 DNA를 뽑아낸 겁니다. 무려 4800년 된 이빨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전자의 80%는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원래 이집트 땅에 살던 사람들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는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먼 곳의 피가 어떻게 이집트에 섞여 있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처음부터 순수한 하나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세계가 뒤섞여서 만들어진 문명이었습니다. 이집트가 하나가 되자 왕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은 더 이상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왕의 이름이 바뀝니다. 파라오,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사는 궁전을 부르던 말이었는데 그 말 자체가 왕이 된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들은 파라오가 호루스 신이 인간의 몸을 빌려 나타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한 천재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이모텝. 의사였고 건축가였고 시인이었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파라오 조세르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영혼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만든 것이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피라미드. 이모탭은 세계 최초로 진흙이 아닌 돌로 거대한 건물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후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남자를 아예 신으로 모셨습니다. 인간이 신이 된 겁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후 제사왕조의 파라오 쿠푸가 등장합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야심찬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모탭의 계단식 피라미드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거대한 것을 원했습니다. 그가 만든 것이 기자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맨 먼저 보이는 그 삼각형, 돌 230만 개, 돌 하나의 무게는 평균 2.5톤.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거냐면 작은 자동차 2대 무게입니다. 높이는 146m, 아파트로 치면 약 50층 건물입니다. 이후 3800년 동안 이것보다 높은 건물은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그런 노예들이 채찍 맞으면서 만들었겠지? 아닙니다. 최근 발굴된 노동자 마을에서 빵집이 나왔습니다.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도 있었습니다. 부러진 뼈를 치료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치면 치료까지 해준 전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채찍이 아니라 빵과 맥주로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는 그냥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에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가리키는 방향이 이상합니다. 밤하늘의 오리온 자리, 그 세 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하필 오리온 자리일까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오리온 자리는 오시리스 신의 별이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신. 그들은 믿었습니다. 파라오가 죽으면 영혼이 이 통로를 따라 오리온 자리로 올라간다고.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발사대였던 겁니다. 이 시기에 문자도 완성됐습니다. 히에로글리프, 뜻은 신성한 글씨, 새, 사자, 태양, 손, 하나하나 그림으로 되어 있는 독특한 문자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글자로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세금, 법, 신에게 바치는 기도까지. 그리고 이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신분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서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에서 장기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간, 폐, 위, 내장 모두 따로따로 항아리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그 다음 몸을 70일 동안 방부 처리해서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영혼이 언젠가 몸으로 돌아온다고. 그때 몸이 썩어 있으면 영혼이 들어갈 곳이 없다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계로 건너가는 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민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막이 세계를 삼켰을 때 사람들은 하나의 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서로를 죽였고 서로를 정복했고 마침내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하나로 만든 왕은 자신을 신이라 불렀습니다. 나일강이 식량을 만들었습니다. 식량이 사람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이 왕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을 위해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집트 고고학자 자이 하와스, 이집트 고고학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4,500년 동안 봉인된 통로를 발견했다고. 길이는 무려 30m입니다. 그들은 피라미드를 망가뜨리지 않고 안을 들여다볼 방법을 썼습니다. 첫째, 뮤온 촬영. 우주에서 쏟아지는 특수한 입자로 건물을 엑스레이처럼 투시하는 기술입니다. 둘째, 3D 매핑. 피라미드 내부를 레이저로 스캔해서 3차원 지도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로봇이 들어갔습니다. 로봇은 통로 끝에 있는 봉인된 성문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5,000년 전에 세워진 이 건물은 지금도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디프라이진이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5,000년 전 이집트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나카다, 히에라콘폴리스, 아비도스. 구독과 알림 설정,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세상은 꾸준히 올라갑니다. 지금이 저점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탑승하세요.